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계속해서 신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신소재를 배우기에 앞서서 물질을 좀 먼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물질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크게 자기적인 성질과 전기적인 성질로 이 물질을 분류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자기적인 성질로 어떻게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기적인 성질로 물질을 분류할 때는 먼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강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성을 띠는 물질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상자성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반자성체라는 것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성을 띠는 물질, 우리는 이것을요, 반자성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해 볼 건데요.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할 때는 우리 친구들 몇 가지 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지금 규소예요. 규소는 마지막 최외곽에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원자 내에 있는 이 전자들은요, 그냥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했었죠. 그리고 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전자 껍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요, 바로 이 전자가 있는 에너지 궤도, 즉 에너지 준위가요, 이렇게 선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원자가 2개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중첩되겠죠. 원자가 많아지게 된다면, 맞아요, 이 에너지 띠가 중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결국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낮은 수준의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는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원자가 띠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전도띠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띠와 전자띠 사이의 그것을 띠 간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친구들 잘 정리가 됐다면 이제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을 봤더니 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요,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도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자가 띠 그리고 그 간격을 조금 띠 간격을 두고 그 위쪽에 전도띠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성질을 조금만 변화시켜주면요, 전류가 흐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기 저항이 아주 큰 상태죠.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너무 큰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 우리는 그것을 절연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기 저항이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도체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성질을 변화시켜주면 마치 도체처럼 성질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도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기 저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절연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반도체예요. 자, 그럼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는 보통 규소, 저마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원자 배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14족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4개를 찍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규소만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우리는 이것을요,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순물을 조금 넣어주게 되면 정기적인 성질이 향상된대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규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반도체예요. 이번에 인이라는 15족의 원소 하나를 도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15족은요, 최외곽에 5개의 전자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전자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원자가띠와 전도띠를 한번 살펴보시면 원자가띠와 전도띠, 그 전도띠 아래 에너지띠 하나가 생겨요. 바로 이 에너지띠가요, 도핑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띠인 거예요. 즉 전자가요, 이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이 향상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물, 즉 도핑을 통해서 정기적인 성질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불순물 반도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족의 원소를 도핑한 N형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13족의 원소를 도핑해도 P형 반도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대요. 자, 그럼 13족을 한번 생각해보면 최외곽의 전자 3개를 갖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빈자리 하나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양공이라고 부를 거고요. 마치 양공이 옮겨가는 것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기적인 성질이 향상되더라. 그럼 에너지띠가 어디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면 원자가띠와 이번에 전도띠, 원자가띠 위쪽에 도핑에 의한 에너지띠가 생기게 되면서 전자가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이 향상된 이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순수한 반도체보다 이렇게 도핑을 통해 만들어진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훨씬 더 전기 전도성이 높더라.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결국 어디에 쓰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는 다이오드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다이오드의 아주 주된 작용 중에 하나가 정류 작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좀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P에 보시면 뭐예요? 여기는 그렇죠, 양공 하나가 존재하고 N형에는요, 전자 하나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 P형 반도체를요,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PN 접합면에서 자유전자는 플러스로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순방향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극을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움직이지 않네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는 역방향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우리는 정류작용, 즉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이 다이오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런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큰 흐름은 신소재였어요. 신소재에서 이 반도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는데, 이 반도체에서 도핑을 통해서 정기적인 성질을 올리는 방법들, 이런 걸 잘 우리 친구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